깔끔하게 유리함수 한 타임에 딱 끝냅시다. 자, 유리함수는 이 유리식을 y는 형태로 표현한 걸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리식이라는 애는 b분의 a꼴로 a랑 b 자리에다가 다항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조정될 수 있는 함수의 꼴이거든. 다항함수라는 건 그 1차 함수, 2차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분의 1, 이거 유리함수겠지? 그치? y는 x 플러스 1분의 x, 이것도 유리함수겠죠? y는 x분의 x 세제곱 더하기 1, 이것도 유리함수겠지? 다 유리함수입니다. y는 2x, 유리함수입니다. 1분의 2x일 테니까 y는 x제곱 다 유리함수예요. 루트가 들어가 있거나 형태가 분모가 0이거나 이런 것들만 아니면 다 모조리 유리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리함수가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y는 x분의 1. 이걸 언제 여러분이 처음 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봐. 얘를 반비례라고 불러서 그림을 그렸었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유리함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을 유리함수라 하지 않고 반비례식이라고 불렀었지. 자,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 개념 4번에 보면은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 요거 수업하지 않고 개념 5번에 있는 내용을 바로 그릴 겁니다. 나는 항상 함수 이야기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요. 여러분 1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지?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지? 항상 이 질문을 하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함수가 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그리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이런 것처럼 유리함수에도 기본형이 있어. 자, 그게 뭐냐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예요. 여러분, 이 유리함수 꼴을 기억해 둡시다.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분모가 x로 1차식이야. x의 1차식이고 k랑 q는 상수야.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는 곳이 분모의 x 하나야. k랑 q에는 x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x 플러스 x분의 1처럼 이렇게 x가 밖에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고 이런 형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란 뜻이야. 얘는 유리함수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그림은 아주 나중에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이 함수의 기본형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쓰고 나면 A, B, A, B, C 각각의 알파벳이 맞는 역할이 있었거든. 그것처럼 유리함수에서도 X랑 Y를 제외한 P, Q, K라는 이 알파벳들이 각자 차지하는 역할이 있어. 그래서 그 역할을 눈에 보기 쉽게 딱 구분시켜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형을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 기본형 y는 x-p분의 k에서 pq 그리고 k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p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p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유리함수 그림에서. 자,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애를 뜻합니다. 점근선이 뭐냐? 혹시 점근선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처음 들어봤을 텐데, 점근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절대로 그 닿지 않게 그려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반비례
그림 그릴 때 말이야.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막 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최대한 y축에 닿지 않게 그림을 그렸을 거야. 혹시 지금 이 반비례를 어떻게 그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게 점을 찍으면은 점이 이렇게 찍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점을 이었더니 요런 그래프가 나왔거든. 자, 그럼 얘들아, 얘가 x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팍팍 올라가지. 그럼 이렇게 팍팍 올라가다가 y축에 닿는 순간이 있을까? 없겠지. 얘가 y축에 점점 가까이 닿긴 하는데 이론상 얘가 y축에 닿지는 않아. 그 이유가 뭘까? x에 0이 들어갈 수 없어서거든. 그치? 여기 이 y는 x분의 1식에 x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0, 얼마야?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y축엔 절대로 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림이 계속 y축이 달랑말랑 하면서 올라가야 돼. 그 선을 바로 점근선이라고 불러.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이 선을 수학에서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유리함수에도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P야. 그럼 왜 P가 점근선일까? 아까 y는 x분의 1 그림 얘기하면서 약간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요 식의 점근선이 누구였냐면 y축이었거든. y축이 점근선이었어. 닿을 수 없는 라인. 근데 그 y축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쓰면 x는 0 그래프거든. 얘가 이름이 y축이거든. 그 말이 무슨 점근선은 x에 0을 넣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의미해. 너무 내가 지금 깊게 들어왔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점근선이라는 애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애가 바로 점근선이야. 모든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럼 이 유리함수는 x에 누가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돼버려? x에 p가 들어가면 0이 돼버려. 걔가 바로 이 함수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야. x는 p가. 그걸 수학에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이거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y는 x분의 1로 예를 들어보자. 제일 만만한 게 x분의 1이라서 그래. 여러분, x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었지. 근데 같은 의미로 y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숫자가 있어. 그게 누구게? 0이에요. y도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x에 마땅한 숫자가 들어가야 y에 0이 될 텐데 x에 마땅한 숫자가 없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거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점점 작아지잖아. 근데 x에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걔를 0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 x분의 1도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숫자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 내가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뒤에 플러스 1을 붙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y라는 애는 절대로 얼마가 될 수 없을까? 물론 0도 될 수가 없죠. 0이 된다. 0은 이제 될 수가 있지. 왜냐면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면 0이 될 수 있잖아.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제 0이 될 수 있어졌어. 근데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어버리면서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애가 생겼어. 1이야 이번에는 y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보자. 이번에는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숫자가 누굴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아까는 될 수 없었던 0이 가능해요. 그리고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라서 아까는 될 수 없었던 1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정작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 x가 절대 될 수 없었던 애는 p였어. 근데 이번에는 y가 절대 될 수 없는 숫자가 누구냐면 이
이 x분의 1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바로 q인 거야. 그럼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숫자는 q지. 이걸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직 점근선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p라는 애랑 q라는 애가 마치 이차함수의 꼭지점처럼 점근선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p와 q가 점근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유리함수에서 얘들아 p의 역할이 뭘까? q의 역할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점근선이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모에 있는 p는 x 점근선, 여기 끝에 혼자 있는 q라는 숫자는, 이거 알파벳 아니야, x 아니야, 숫자는 y 관련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리함수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한 거야. 이제 하나 남았어. 누구죠? k입니다. 그러면은 이 k가 유리함수에서 담당하는 게 뭘까? 사실 여러분 이거 k의 역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어요. 이번에도 y는 x분의 1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반비례를 배우면서 y는 x분의 1 그림하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림을 그렸었거든.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기억나시나요? x분의 1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고 마이너스 x분의 1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이 1과 마이너스 1이 누구냐면 결국에는 분자값이거든. 분자가 누구냐거든. 분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k의 역할은 뭘까? k의 역할은 함수의 위치인 거지. 자, k가 0보다 클 때는 어디에 그려져?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유리함수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2분의 1 더하기 3이 있었어. 요런 유리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좌표에다가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몇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게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점근선이라는 애야. 자, 점근선을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되거든. 점근선은 어딜까? 우선 x가 절대 될 수 없는 숫자가 있지. 2가 절대 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은 x는 2야.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몰라도 우선 쓰고 갑시다. 그 다음 y가 절대 될 수 없는 숫자가 누굴까? 3이야. 그래서 y는 3. 요 두 가지가 점근선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하면은 1사분면 방향하고 3사분면 방향의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거지. 오케이? 끝이에요. 조사할 거 다 끝낸 거야. 우리가 그림 그리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을 다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리고 지금 유리함수 함수를 지금 큼지막한 걸 총 3개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 함수를 배울 때 혹시 빠지지 않고 꼭 구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공통적으로 꼭 구했던 게 바로 그래프 그릴 때 필수라고 얘기했던 절편이거든. 유리함수에서도 여러분 절편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절편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y절편 나오고 y에다 0 지면 x절편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절편 값도 다 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그려봅시다. 이 그림 어떻게 그리냐? 좌표를 먼저 그립시다. x축 y축입니다.
자, 우선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돼. 점근선 안 그리고 유리함수를 먼저 그리면 안 돼요. 내가 혹시 춥니? 그냥? 자, 먼저 x는 2부터 그려봅시다. 얘들아, x는 2선이 혹시 요거게 아니면 요거게? 다 아네요. x는 이 그래프는 x값이 2일 때, x값이 2일 때의 선이니까 요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점근선 x는 2야. 자, 다시 한번 점근선의 역할을 강조하면 유리함수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라인이야. 이 빨간 색깔은 절대로 그래프가 통과해서는 안 돼. 그럼 잘못 그린 거야. 조금이라도 그래프가 통과했다. 그럼 다시 그려야 돼. 자, 다음, 이번에는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그려볼게. 얘는 어디냐면은 y 값이 3인 부분이니까 여기야. 얘가 점근선이야. 자, 그럼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로 빨간 선 있지? 얘도 지나가면 안 돼. 오케이? 그럼 일종의 좌표가 된 거야. 이 빨간 색깔이. 물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좌표평면은 이 검은 색깔 y축, x축이지만 유리함수에서만큼은 일종의 좌표 역할을 하는 애가 이 빨간 색깔인 거야. 이제 이 빨간 색깔이 나누는 1사분면 방향, 2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 4사분면 방향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근데 그림을 내가 대충 막 이렇게 그리면 될까? 뭐 되겠지? 이거는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그릴 테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야.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 이거 그림 망가지는 게 싫긴 한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잘 그린 걸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디테일이 필요한 거야.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는지를 누가 알려줄까? K가 알려줄까? 아니에요. K는 단지 방향이야. 얘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중요한 거라서 플러스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것만 알려주고 얘는 할 일 다 한 거야. 그러면 누가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까? 항상 함수에서는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애가 바로 y절편이에요. 그 절편이 하는 일이 없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는 애가 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y편 한번 보여볼까? x에 0 대입하면 y값이 뭐가 나와? 0,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5 나오나? 그치? 0,2분의 5 나오지?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도 확실한 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를 지나가게 그림을 그려야 돼. 요 곡선이.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검은색깔 다 틀린 거예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주면 유리함수를 제대로 그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리함수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만한 내용은 이게 다야. 여기가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K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해봅시다. K에 대한 얘기를. 유리함수 얘기하기 전에 그것도 초6 때 하긴 하는데 초6에서 이런 문제를 내. y는 2분의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3 그래프가 있대.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x분의 1이고 누가 x분의 3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예전에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요렇게 준 다음에 요렇게 준 다음에 둘 중에 누가 a 값이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맨날 함수에서 하는 짓이야.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k 값이 더 클까? 이거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 둘한테 x 자리에 똑같은 값을 한번 대입해봐라. 그러면은 x분의 1은 1,1을 지나가지.
x분의 3은 1,3을 지나가지. 그럼 1,3이니까 조금 더 위에 있겠네. 얘가 x분의 3인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가 크니까 원점에서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헷갈려. 시험 볼 때 미치겠어. k가 크면 멀어지던가 가까워지던가 그럼 이렇게 그냥 선 하나 쓱 그려가지고 내가 했던 것처럼 x의 숫자 하나 대입해보세요. 네, 그러면 바로 대번에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할 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했는데요. 그 그래프다 보니까 항상 우리들한테 시키는 게 평행 이동이거든. 이동시키는 거 그래프를. 그럼 여러분 이제 이동 얘기만 하고 바로 문제 몇 개 보도록 합시다. 이것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 이동시켜라. 그럼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라 했었지? x? 마이너스 3 대입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y는 만약에 x제곱 그래프야.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x 빼기 3 대입하면은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 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y도 마찬가지야.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했다. 그러면 y는 y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유리함수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자, 넘겨봅시다. 80페이지 3번을 보면은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고 하거든. 얘들아,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뭐 있냐? 그럼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아무 조건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림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그릴 수 있지. 그치? 중간에 어디 빼먹어라 그런 말 없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있어요. 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그릴 수가 없어. 어디를 그릴 수 없었을까? 여기를 그릴 수 없었지. 그 그림은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데 분모의 0이 되게 하는 값만 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 문제를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4. 얘는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누굴까? 마이너스 1이겠지. 걔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한국말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서 좀 간지가 나겠지. 민 모든 실수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 1번 문제에는 k 값이 얼마지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4. 이거 k 값이 얼마지? 4? 아닙니다. 4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4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분자가 끌고 가줘야 돼. 자, 다음 2번. 2번은 그러면은 정의역이 누구 빼고 다일까? 2번 2분의 3 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x에 마이너스 1은 들어가도 될까? 분자가 0 되는데 가능하죠? 네, 분자가 0 되면 그죠? 분모만 0이 아니면 되지. 네, 그래서 x는 2분의 3만 아니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돼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2번 문제는 k가 얼마게? 내가 이걸 얘기 안 해주긴 했는데 이번에 k가 얼마게? 확실한 거는 x 플러스 1은 아니지. 그죠? 왜죠? 여러분 여기 저구나. 아까 그 유리함수의 기본형에서 PK 3개 있었잖아. 그 K가 숫자라고 했었거든. 항상 숫자여야 될까? 네, 항상 숫자여야 돼. 거기가 알파벳이 되는 X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식을 만들 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2번에 있는 이 식은 변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변형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근데 변형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야. y는 2x-3분의 x 플러스 1 변형을 시켜봅시다. 변형 방법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을 그 대분수 표현으로 얘를 바꿔주면 돼요. 그 우리 학원에 내가 온 지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여기 밖에 그 간판 보면은 뭐 생수학 러닝센터라 되어 있잖아. 근데 저 간판을 달려면은 신사고에서 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밖에 자기들 이름 달고 그 학원 차리게 해주겠대. 근데 나는 이제 여기 원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거기 가서 시험을 봐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 시험 보러 갔거든. 저기 엄청 멀어. 김포공항 쪽에 이제 신사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학년별로 시험 문제가 쫙 있어. 근데 그거 다 풀었거든.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한 문제를 틀렸어. 초등학교 문제를 하나 틀렸거든. 근데 나 진짜 몰랐어. 그거. 그 실수로 해서 틀린 게 아니라 몰라서 틀린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중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고등학생은 나랑 똑같이 틀려주더라고. 근데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은 그걸 왜 틀려요? 라고 하면서 나를 막 면박을 줬는데 너네도 한번 해봐. 얘들아, 여기서 가분수 몇 개게? 이거 가분수 몇 개게? 가분수가 뭔지 알지, 얘들아? 가분수가 몇 개? 2개일까? 3개일까? 6개? 6개는 아니잖아. 6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6개는 아닙니다. 가분수가 몇 개일까? 2개일까? 3개일까? 3개? 2개? 에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닌데 뭐. 뭔가 몇 개일 것 같아? 민지 몇 개일까요? 3개? 2개? 지금 2개, 3개 중에 헷갈리지, 얘들아. 내가 이걸 틀렸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가 틀려도 뭘 할 수가 없어요. 난 이거 답을 2개라고 했어. 답이 3개래. 충격이었어. 진짜 충격이었어.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야, 이거 답이 3개래 라고 하니까 진짜 다 나랑 똑같은 반응인 거야. 헐 하면서. 근데 초등학생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3개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요렇게가 가분수예요. 난 이게 가분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그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이제 합숙을 하루 하면서 문제 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문제 푸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본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 근데 다행히 난 이거 안 걸려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문제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얘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설명하다가 피타고라스 얘기하고 하면은 탈락이야, 실격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돼. 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얘들아, 가분수가 머리가 큰 애잖아. 근데 몸통하고 머리랑 똑같으면은 이거 얼굴이 큰 거니 작은 거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내 몸통하고 내 머리랑 똑같아, 크기가. 그럼 그 머리 큰 거잖아. 가분수더라고. 그래서 4분의 4도 가분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뭔 가분수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면, 얘들아, 이거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가분수야. 비유를 하자면. 근데 왜 가분수냐? 여기가 2x고 여기가 1x인데 왜 이게 가분수냐면 차수가 둘이 똑같아서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1차식분의 1차식이거든? 그럼 이거 가분수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대분수화 시켜줘야 돼. 야, 진짜 충격이었다 이거 정말. 그럼 4분의 5를 우리가 어떻게 대분수로 바꿨을까? 5 나누기 4를 해가지고 1과 4분의 1로 이렇게 대분수로 바꿨죠. 참 옛날 얘기지. 4분의 7 같은 경우에는 7 나누기 4를 해서 몫을 앞에 쓰고
4분의 3을 더해서 이렇게 대분수화 시켰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얘도 대분수화 시킬 거야. 그럼 대분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7 나누기 4 했던 것처럼 얘도 x 더하기 1에서 2x 빼기 3을 나눌 거야. x 더하기 1 나누기 2x 빼기 3이야. 그러면 분자가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을 하면은 x 빼기 2분의 3이 되고 둘이 빼면은 2분의 5가 돼. 그럼 2분의 1이 몫이고 2분의 5가 나머지가 된 거거든.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자 아직 쓰지 마봐. 2x 빼기 3분의 2분의 5라고 하잖아.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왜 말이 안 될까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잖아. 그러면은 얘가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해보면 되지. 여기 지울게. 해보면 되지. 여기다가 2x 빼기 3을 곱해보자. 여기다가 그러면 2x 빼기 3분의 2분의 1 곱하기 2x 빼기 3이 되지. 그럼 2x 빼기 3분의 2분의 5가 되고 그러면은 2x 빼기 3분의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가 돼. 그럼 진짜 신기하게 이해돼. 야, 그러니까 모양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믿고 합시다. 여기 상수 계산할 때랑 다항식 계산할 때랑 똑같아. 방법과 답은.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1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아까 유리함수의 기본형의 Q값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2x-3분의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그 Q값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럼 Q를 써볼까? 이 식의 Q는 누구냐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식의 P는 누구지? 2분의 3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 식의 K는 누구게? 2분의 5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대체 왜 2분의 5가 K가 아닐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Y는 X-P분의 K 더하기 Q였거든? 1X였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2지. 이게 이제 마지막 낚시인 거야. 그래서 위아래를 둘 다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식의 K 값은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1번의 2번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애인데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1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모가 그지 같은 애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 나오면은 힘들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6-1, 6-2처럼 분모값이 x가 1차인 애가 주로 등장하니까, 개수가 1인 애가 등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맙시다. 자, 또 유리함수 할 때 애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거든? 근데 여러분 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y는 뭐 x제곱분의 1 이게 나오면 안 돼. 사실 얘는 유리함수가 맞기는 한데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유리함수야. 얘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함수의 기본형이 x-p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q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1 과정에서는 주로 이렇게 생긴 애를 풀지 이렇게 생긴 애는 배우지를 않거든. 그리고 얘는 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거냐면은 미분이라는 애를 배웠을 때 풀게 될 거야. 근데 아직 미분을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81페이지의 4-1번 문제를 잠깐 봅시다.
사실 5-1번, 5-2번은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 근데 4-1번에서 일격을 맞을 수가 있어. 5-1을 하는데 4-1을 못하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5-1번으로 먼저 좀 워밍업을 해볼까? 여러분 5-1번은 P가 얼마지? P? 2죠. Q는 1이고 문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X는 누구? Y는 누구?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P, Y가 Q니까 X는 2, Y는 1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끝? 끝이에요 진짜. 그러면 4-1번으로 이제 역으로 가볼까? 여러분 그럼 4-1번의 1번은 P가 얼마게? 아무도 없지 X 옆에. 왜 없을까? 0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0이에요. Y는? 아무도 없지. 0이니까. 그래서 Y는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지. 00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X는 0을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Y축. 그리고 Y는 0을 X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뭐 X축, Y축이라 돼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하세요. Y는 0, X는 0과 똑같은 말이니까. 자, 또 한 번 더. 4-1번의 1번은 K 값이 그럼 얼마야? 1이라고 하면은 낚시에 또 걸린 거예요. 이거 4-1번의 1번은 K 값이 1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 분모에 3이 있잖아. 이 3은 누구 거야? 분자가 가져가줘야 돼. 무조건 분모에는 1x가 남아야 되는 거야. 1x 빼고는 다 분자 줘버려 그냥. 전부 다 줘버려야 돼. 그래서 3분의 1이 K 값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반에 낚시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85페이지 12-1번하고 12-2번을 보면은 뭐 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이게 있거든. 근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쫄 것도 없어. 그냥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XY 자리 바꾸면 돼요. XY 자리 바꾸면 되는 거라서 너무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일반 함수하고 유리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아까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나랑 약속했었지? 역함수를 바꿔라? No. 역함수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 함수하고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여러분들 그 수업할 때 좀 보니까 대략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주로 등장할 만한 유형들 한두 개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뭐냐면 87페이지 12번이에요. 87페이지 12번보다는 그게 어디 갔지? (23번) 봅시다. 89페이지 23번. 이 문제를 보면은 83페이지 23번은 그래프가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라는 거거든. 여러분 요거를 그리려면 진짜 좀 정확하게 점근선과 K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y는 x-a분의 -4 더하기 3이지. 네, 일부러 -1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보자. 먼저 점근선은 x는 a,
그리고 y는 3이야. 그리고 k 값이 마이너스 4인 걸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만한 건 다 한 거야. 조사 끝? 조사 끝? 그럼 그림 그리자. x축, y축을 그리고 x축을 그리고 점근선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a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a 어쩔 수 없다. 뭐야? y는 3만 그리자. 얘만 그려놓고 x는 a를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알려줬어. 이러면 진짜 못 그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를 못 그리니까 그리지 말고 유리함수를 그려야 할까?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점근선이 반드시 있어야 그림을 그리든가 말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나눠보는 거야. 자, a가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a가 양수일 것이다. 그러면은 점근선이 대강 뭐 이쪽에 그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그쵸? 대강 이렇게 그려져야 돼.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점근선을 여기다가 대략 그려놓고, 이거 아니면 지울 거야. 그래서 미리 그려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따다다닥 그려놓고, 이제 K가 마이너스 4니까 이쪽 1, 4분면 방향하고 4, 4분면 방향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은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살살 그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4, 4분면을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돼. 그치?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4, 4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지. 철거하고 얘도 지우고 a를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점근선을 그릴 거야. 자, 그럼 이번에도 k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그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4, 4분면을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최대한 어떻게 그려야 돼? 최대한 4, 4분면을 안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면은 4, 4분면 안 지나갔잖아. 4, 4분면 안 지나갔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그려질까? 조건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다시 집중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이 빨간색 그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밑바탕을 그리는 거거든. 점근선의 역할은 밑바탕이야. 그리고 K의 역할도 그냥 스케치를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 디테일 담당이 누구냐면은, 기억나니? 디테일 담당이 누구라 했었는지? 절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점근선이랑 K가 다 해놓은 작업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애가 항상 절편이야. 절편이 그래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픽스시켜주는 애야. 그림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걔를 얘가 알려주는 거야. 근데 절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Y절편이야. 왜 Y절편이 많이 쓰냐면은 제일 쉽거든, 구하기가. X의 0 집어넣으면 돼서. 근데 Y의 0 집어넣으면 X 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 근데 X의 0 집어넣으면 Y가 굉장히 쉽게 나와.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를 Y절편이 가져가. 자, 그러면 Y절편이 어디에 있어야 가다 보면 안 지나갈까? 만약에 Y절편이 여기 밑에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4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Y절편이 언제나 0의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위에 Y절편이 있어야 그림이 4사분면을 안 지나가는 거야. 혹시 얘들아 같아도 되니?
이거 같아도 4, 3은 안 지나가? 아, 그렇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4, 4분면을 안 지나가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의 답이 뭐냐면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A값, 걔가 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다 해놓은 작업을 y좌표기 막타를 치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여러분 숙제를 해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점근선 구하고 x축, y축 이동하고 역함수 구하고 그게 다야. 좀 특별한 문제가 뭐 합성함수인 것 같은데 합성함수도 그냥 x에 넣어주면 끝이야. 합성값을. 근데 요거 특정 어디 4분면을 지나가면 안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수의 엄청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유리함수를 알아봤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89페이지 유리함수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리함수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산 부교재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와라 라고 이제 숙제를 낼 거거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 그냥 앞에서부터 풀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내가 무리함수를 끝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아마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날 수업 못하니까 월요일날 수업할 때 무리함수가 끝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집합이 어느 정도는 좀 풀려있으면 좋겠어. 절반 이상 정도. 그러니까 여기 숙제 다 하고 남는 시간은 와플 문제를 앞에서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집합이 어느 정도 풀려있는 상태에서 명제부터 내가 숙제를 내줄 거거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문은 언제 받을 거냐면은 당연히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줄 거예요. 다니면서. 네,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